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실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낮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일 이제 좀 낮 경기가 많을 예정이라 제가 이걸 좀 미리 했습니다. 자, 지난 이제 6월 한 달 동안 낮 경기 지표예요. 그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 전부 이제 6월 한 달 동안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콜로라도가 빠따를 가장 잘 쳤다는 소리가 되고, 그 근간에는 이렇게 낮 경기 때 되게 잘 쳤다는 거,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낮 경기 때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팀들이 되게 잘했고, 보면 애틀랜타가 꼴찌죠 지금. 6월 한 달 동안 그냥 빠따가 엉망이었다는 소리인데 낮 경기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라델피아나 미네소타도 꾸준히 잘 치고 있었는데, 미네소타는 낮 경기를 되게 못 쳤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방어율 같은 것들도 보스턴은 낮 경기랑 밤 경기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다고 하죠. 이거는 물론 그날 선발들이 낮 경기를 잘하는 애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도 갈리겠지만, 이렇게 낮 경기도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팀이 방어율이 좋았고 안 좋았는지, 예를 들어 여스 같은 팀들은 그 이제 라스베가스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게 또 낮 경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크게 고전한 바도 있었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콜로라도는 낮 경기 때 빠따가 그냥 죽여줬는데, 방어는 또 한편 안 좋아진 게 있어가지고 낮 경기 때는 오바가 많이 났다는 소리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지러우니까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곤 합니다. 낮 경기 때 오바세가 가장 심한 팀은 콜로라도나 세인트루이스였다. 낮 경기 때 지표가 좋았던 팀은 지난 한 달 동안 매츠, 휴스턴, 피츠버그 이런 게 있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그 전달에도 기록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게 좀 이어지는 팀들, 그러니까 꾸준했다는 소리죠. 낮 경기 때 계속해서 좀 안 좋았던 이런 팀들이라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편입니다. 참고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첫 경기는 워싱턴 대 피츠버그입니다. 라텔이랑 애쉬크래프트고요. 어제는 제가 이게 노림수가 확실했어요. 이 피츠버그가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지금 오피스가 1등으로 찍히는데,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는 오피스가 0.6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뭐 8연패라고 했었고, 점수도 평균적으로 2점밖에 못 뽑았다. 그런 것들을 근거 세웠는데, 오늘은 딱히 뭐 그런 날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라텔이 나옵니다. 근데 뭐 라텔 앞에 이제 오프너로 세울지 안 세울지는 모르지만은, 얘도 이제 오프너로 세울 때 되게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다가 가끔 가다 이렇게 그냥 안 쓸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에 뭐 펄링이든 러브레이디든 로드든 간에 누구를 세운 다음에 라텔을 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최근에는 안 쓸 때도 있었고요. 저번에도 생선바로 나와가지고 그냥 투런 한 방만 맞는 괜찮은 경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보다 확연하게 좋아지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늘 이제 좀 피홈런 리스크가 있다. 얘도 지금 22개의 피홈런으로 아마 메이저리그 1등일 건데, 홈에서는 13개, 원정에서는 9개로 이 피홈런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선수입니다. 지금 내셔널스 파크가 리그 이 홈런 파크 팩터가 1등이에요. 양키스나 신시내티 이런 구장들이랑 차이가 막 아주 크진 않지만은, 어쨌든 내셔널스 파크 원래 좀 중립적인 구장인데 지금 되게 피홈런은 높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라텔은 피홈런 리스크가 큰 친구인데, 근데 애쉬크래프트는 약간 좀 땅볼 유도 비율 성향도 있고 홈런을 많이 맞는 친구는 아니죠. 제가 여러 차례 애쉬크래프트 저는 좋게 보고 있다고 했었고, 득점 지원도 워렌담으로 많이 받는다. 대신에 이제 좀 포수와의 궁합이 약간 좀 그렇다고 했는데, 저저번 경기 땐가는 얘랑 했을 때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일단 선발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데, 피츠버그가 어제도 이제 좀 그 좌한 상대로 원정이라는 것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안 터졌지만은 결국 이제 좀 경기 후반부에는 조금 추격하는 면모도 보여주긴 했거든요. 이거는 둘 다 뭐 지금 빠따는 굉장히 무서운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워싱턴의 가장 미친놈 중에 하나가 루이스 가르시아 주니어거든요. 애쉬크래프트는 일단은 뭐 워싱턴한테도 잘 싸워왔고, 루갈주한테도 한 번도 이제 안타를 맞지 않았습니다. 밑에 있는 뭐 이런 애들한테 맞았지만 사실 주전 자원들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좀 애쉬크래프트를 좋게 보고 있어요. 이거를 또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라텔이 반대로 피츠버그 애들한테는 되게 약합니다. 46타석 많이 만나지 않았지만은 원래부터 볼질은 많이 안 하는데 피안타율이 굉장히 높고요. 피장타율도 꽤나 높은 상황입니다. 왼쪽에 있는 애쉬크래프트랑 많이 비교가 되죠. 이런 세부 지표상으로도 차이가 커가지고 저는 이거는 애쉬크래프트를 좀 믿고 싶네요. 실력도 앞서고 이런 좀 득점 지원이 크다는 거 그런 것까지 하고 원정도 뭐 약하지가 않아서 저는 애쉬크래프트를 믿고 싶은데, 근데 애쉬크래프트도 시즌 초반만큼 엄청 좋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오바 생각도 살짝은 하고 있긴 합니다. 둘 다 빠따 무서우니까. 그리고 양키스 대 미네소타입니다. 양키스가 어제 이제 또 미네소타한테 승리를 거뒀어요. 그동안 얘네들이 빠따가 정말 엉망이었다 뭐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파레데스 정도 정규 선발 로테이션까지는 아닌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래도 간만에 조금 잘했습니다. 7경기 만에 선발에 3득점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매번 이거보다 못 미쳤는데, 아마 6경기 동안 합쳐가지고 선발한테 3득점이가 있었었죠. 그래서 매번 양키가 상대 선발한테 많이 막혔는데, 어쨌든 어제 선발은 조금 하자도 있었고 양키가 좀 이기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3년 만에 7연패 가장 긴 기록이라고 했는데 일단 그거 씻어냈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로는 또 얘네들이 양키스가 미네소타한테는 꾸준히 오랫동안 이렇게 강해왔었다. 이게 지금 양키가 그 오랫동안 시리즈상으로도 2023년 미네소타가 포스트 시즌 갔던
갔던 시즌 이때랑 쭉 밑에 보면은 다 이렇게 매년 시리즈를 많이 이겼는데 2021년에 진 거 이후로는 오랫동안 한 25년 동안 양키가 그냥 처발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막 홈에서는 얘네들도 10년 동안 루징을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면서 양키가 미네소타한테 되게 강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어진 셈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브랜던 맥이랑 매튜스 지금 이게 원래 로돈 차례인데 얘가 이제 로돈이 IL 같거든요. 얘를 이제 마이너에서 콜업을 했는데 올 시즌에 한 번 올랐었다가 그렇게 뭐 좋지 않은 적이 있었지만은 최근 마이너리그 기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트리플 A 기록인데 35이닝 동안 1.03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볼넷은 조금 있었지만 큰 것도 많이 안 맞고 이런 것들은 꽤 좋게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얘가 뭐 대단히 이런 유망 순위가 높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상태로는 올릴만 하다 싶거든요. 뭐 미네소타 뺐다가 무서운 팀이지만은 이렇게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특히 뭐 더 괜찮아진다던가 뭐 이런 게 있지만은 게리콜도 상태가 요즘 좀 삐리한데 미네소타가 게리콜한테 득점을 많이 뽑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단 브랜던 백이 지금 좀 올릴만한 타이밍이라고 봤었고 제비 빈투스는 일단 얘는 좀 오락가락이에요.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어. 좋은 날에는 막 7이닝씩 무난하게 막아주고 하는데 양키스한테 상대 전적이 매우 좋지가 못합니다. 많이 만난 건 아닌데요. 37타석에 피안타율이 4할 때고 장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2차 지표상으로도 엄청 안 좋게 찍힌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양키가 뭐 빠따 좀 모자라기는 해요. 저도 어제 막 그런 것들 되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걸 한번 씻어내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저는 오늘은 좀 양키스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미네스한테 그동안 되게 강했다는 것도 있기도 하고 만약에 지금 양키가 명확하게 빠따가 엄청 막 터진 건 아니다 보니까 매튜스도 좋은 날에는 잘해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좀 언더 방향도 고려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친구의 약점도 이제 피홈런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양키스가 리그에서 가장 잘 치는 팀이니까 일단은 양키 방향으로 보고 양키의 빠따가 완벽하게 부활한 건 아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언더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사스 대 디트로이트입니다. 어제 얘네들은 경기가 없었었고 쿠마 로커랑 플레어티인데요. 이 경기를 7.5를 줬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10경기가 그 7경기 연속으로 다 오바라고 하던데 본인들이 잘 친 것도 있었고 얻어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빠따나 점수 생산력이 그리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얘네들이 오바 같은 거는 대부분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4득점 이상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디트로이트 요즘에 빠따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한참 안 좋을 때보다. 그리고 플레어티도 아마 저번 경기가 복귀 등판인가 그랬을 텐데 그때 5이닝 무실점으로 깔끔했어요. 플레어티가 지금 방어도 그렇고 올 시즌 기복이 되게 심한 상태지만은 저는 이 친구가 공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번 막 쳐맞는 날에도 헛스윙 유도 같은 거는 괜찮아요. 슬라이더가 너무 좋으니까. 일단 텍사스도 지금 못 치는 시기는 아니고 쿠마 로커도 요즘 상태가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같이 이제 좀 비교 대상이 되는 라이터보다 올 시즌 확연하게 좋은 활약이잖아요. 그래서 난 일단 쿠마 로커가 좀 더 믿음직한 것 같아. 텍사스가 지금 못 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디트로이트가 원정 성적이 진짜 안 좋거든요. 15승 29패로 아마 이게 또 원정 승률에서는 밑에서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텍사스는 홈 경기를 뭐 나쁘지 않게 하는 편이고 최근에 8경기 동안 7승 1패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물론 디트로이트가 뭐 양키스를 수입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뭐 좋게 볼만하지만 저는 이거는 텍사스가 좀 더 마음에 들기는 하거든요. 텍사스와 함께 오바도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둘 다 뭐 빠따는 그리 나빠 보이진 않아서. 그리고 시애틀 대 토론토입니다. 저는 몇 번 이제 로건 길버트를 칭찬한 적이 있었어요. 얘가 시즌 초반에는 좀 안 좋다가 요즘에 구속도 조금 나오고 원래 이제 활약대로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번 경기는 7이닝 동안 4실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른 날보다 조금 좋지가 못했거든요. 그 전까지가 워낙 좋았다 보니 좋아졌는데 직전 경기는 살짝 아쉬웠다는 거 그 정도 얘기는 할 만한 것 같아요. 보니까 토론토한테는 여태까지 상대 전적이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원래부터 피홈런 리스크가 있는데 토론토 애들한테는 8경기 동안 5.66에다가 피홈런이 조금 많더라. 상대인 비버는 지금 이제 완전한 상태가 아니죠. 부상 복귀하고 한 2-3경기 정도 했는데 그 두 번 다 사실 내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저번 경기는 텍사스한테 5.1이닝 동안 2실점으로 그럭저럭 했어요. 근데 그날도 볼넷을 4개나 줬다든지 아직까지도 뭐 삼진 개수라든지 이런 거 좀 모자란 게 있어가지고 저는 쉐인 비버를 그렇게 막 좋게 보진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애틀이 빠따가 그렇게 막 좋지가 않다는 거. 비버는 시애틀 원정 갔을 때 이런 투수 신화적인 구장에서는 굉장히 잘해왔었다. 이거는 대부분 좀 옛날 기록이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지금 비버를 딱히 뭐 믿을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길버트도 한창 좋았다가 직전 경기 때 조금 이제 좋지가 못했다는 거라든지 훌리오도 지금 약간 하자가 있기도 하고 빠따가 살짝 살아났다가 또 좋지가 않아요. 이게 애매한 것 같아. 저는 비버가 좀 만만하다고 보는데 지금 시애틀의 빠따로 비버를 괴롭힐 수 있을까? 어쨌든 비버 저번 경기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홈에서 길버트가 지금 또 4.63 원정 1.73입니다. 홈에서 피홈런이 13개고 원정은 하나밖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길버트가 오늘 올 시즌 조금 이상한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승패가 부담이 됩니다. 토론토가 일단 낮 경기 때 빠따가
살짝 살아나고 낮 경기 때 또 방어율도 많이 줄어드는 이런 유형의 팀이거든요. 비버가 딱히 낮 경기 때 크게 이상이 있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는 살짝 뭐 오바도 조금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비버는 좀 괴롭힘을 당할 만하고 길버트도 토론토가 뭐 이런 상대 전적이나 홈에서의 약세 뭐 맞대결 그런 것들 상으로는 좀 해볼만하다고도 봤어요. 그래서 방향 자체는 일단 오바 쪽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별로 믿음은 없지만. 그리고 신시내티 대 볼티모어입니다. 헌터 그린이랑 브랜든 영이고요. 헌터 그린이 지금 또 이제 복귀전인데 작년에 대단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구위 빠른 알아주는 놈이었는데 뭐 제구도 안정화가 됐었고 특히나 포심이 구속이 더 늘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좋은 공에 비해서 포심이 내용 이렇게 좋지가 못하다가 재작년에 플러스 19, 작년에 플러스 20을 찍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좀 뭐 부상도 있고 해가지고 막 풀시즌 시리즈를 못했는데 얘가 아마 작년에도 한 4, 5월달 이렇게 뛰다가 부상당해가지고 한 2달 만에 8월달쯤에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미친놈처럼 잘했습니다. 풀시즌을 주행을 했다면 얼마나 잘했을까 막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얘도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 6.1이닝까지 던졌고 3경기 동안 삼진이 엄청 많지 않았지만은 아예 실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올릴만한 상태에서 올린 거라고 보여요. 작년에는 얘가 복귀했을 때 바로 이제 6이닝을 먹어버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 뭐 얼마나 길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89 정도는 던질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시내티의 뭐 근본 에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브랜든 영, 제가 여러 차례 뭐 스플리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요즘 조금 맛이 줄긴 했지만은 확연하게 기록도 좋아졌고 어쨌든 간에 저번 경기 때는 조금 안타를 줬어도 스플리터로 이렇게 약간 좀 구속도 떨어뜨리고 스핀도 줄어들면서 약간 포크볼성으로 가면서 확연하게 좋아졌다. 두 번째로 많이 던지는 구종인데 이런 것들로 칭찬을 많이 했었잖아요. 난 그래서 브랜든 영은 볼티에선 좀 내볼만한 선발인 것 같아. 9.5씩이나 받은 건 일단 언더 생각이 먼저 들긴 합니다. 둘 다 지금 빠따가 그리 막 엄청 좋은 시기는 아니거든요. 신시내티도 밀어기 전에 한번 잘하다가 어제 경기 4안타로 무득점에 그치기도 하고 볼티모어도 꽤나 오랫동안 지금 안타를 많이 치지 못하고 있어요. 홈런도 많이 줄었고 그냥 일단 저는 언더를 한번 우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는 사실 확 와닿지는 않고요. 휴스턴 대 템파베이 헌터 브라운이랑 라스문센입니다. 헌터 브라운도 원래는 뭐 팀의 근본 에이스급이지만은 작년에 막 싱커 같은 거 장착하고 엄청 좋아졌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오락가락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이닝 이팅이라든지 막상 이제 또 실점도 조금 준다던가 그런 게 있었었어요. 삼진 개수 같은 게 크게 살아나지 않아가지고 저는 약간 작년만은 못하다. 방어는 여전히 좋지만 작년만은 못하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라스문센은 지금 요즘 엄청난 활약 중입니다. 얘가 이제 6월 달에만 0.82 되게 잘했어요. 33이닝 동안 0.82로 매우 훌륭했었고 이 WHIP가 원래도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딱 이맘때까지 잘하고 후반기 때부터는 좀 힘이 빠졌는데 복귀 시즌이다 보니까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제한도 두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지금 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냥 이닝까지 막 7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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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닝, 6이닝 이렇게 해주고 홈런도 그 기간 동안 하나밖에 안 맞고 되게 좋아요. 원래부터 제구력도 잡혀있고 WHIP가 지금 리그에서 3번째로 좋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라스무센이 둘 다 뭐 이렇게 좀 에이스급들의 대결에서는 저는 지금 상태는 좀 더 낫다고 보거든요. 마침 이게 템파베이가 원래 홈발을 되게 많이 받다가 원정은 살짝 떨어지는데 어쨌든 지금 원정도 캔자를 수입을 한다든지 휴스턴과의 경기도 어제 또 이거 어려운 경기인데 이겼잖아요. 그 가운데 또 카미네로가 홈런을 또 쳤다. 그 전 경기 때는 5타수 무안타에 그쳤는데 바로 또 이제 결정적인 홈런을 쳐줬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템파에는 지금 뭐 홈런에서도 미친놈이 하나 있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그냥 템파베이 역배를 한 번 더 보고 싶기는 하네요. 이거는 일단 휴스턴도 지금 빠따가 그리 좋지는 않아가지고 뭐 언더 생각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둘 다 잘하는 애들이니까 언더 생각도 있고 저는 뭐 템파베이 방향으로 더 보고는 싶네요. 오늘까지 이기면은 10연승인데 저는 약간 이런 좀 아홉수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런 뭐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좀 이제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템파베이 쪽이 역배면 쓸만하다 그렇게 보고는 있네요. 클리블랜드 대 화이트삭스, 메시기랑 버크인데요. 자, 이 시리즈가 지금 중부지구 1위를 가르는 매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최근에 둘 다 한 점 차가 되게 많은데요. 얘네들이 맞대결이 지금 6경기 연속으로 한 점 차입니다. 어제까지 클리블랜드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한 점 차 게임이었어요, 또. 그래서 작년 마지막 경기부터 올 시즌 펼쳐진 5경기가 전부 다 한 점 차였다. 좀 그러네요. 둘 다 사실은 지금 화싹도 빠따가 조금 죽었고, 클리블랜드도 잘 못 치는데 꾸역꾸역 이기고 있어요. 나는 일단 메시기랑 버크면은 둘 다 최근에도 좀 폼이 올라온 애들이다. 저는 메시기에 대한 걱정을 종종 했었습니다. 방어율도 요즘에 슬슬 올라오고 있고 좀 걱정을 했는데 어제는 저번 경기도 6.5이닝 4실점 잘하다가 7회때 조금 맞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투구수 관리도 잘 돼가지고 야 이거 한 8, 9이닝 가겠는데 싶었는데 7회 때 조금 맞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다 이닝을 마치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션 버크도 요즘에 일단 그 구속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두세 경기가량 이렇게 잘 나오면서 양키를 잡은 경기 시작으로 클리블랜드, 볼티모어 다 잘 싸우는데 어쨌든 버크도 지금 나쁜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번 경기 5.1이닝 2실점이니까 다른 날보다는 제구도 조금 별로고 약간 좀 처진 바가 있었다. 원래부터 근본적으로 막 엄청 믿은 놈까지는 아니잖아요. 일단 선발은 메시기 앞선다고 봐야 되는데 빠따적인 부분은 그래도 화싹이 낮다고 봐야 된다.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시리즈가 치열하길래 저는 그냥 또 한 번 클리블랜드 승리나 한 점차 같은 거 보고 싶기는 해요. 화싹이 지금 빠따가 엄청 좋지는 않아서 메시도 약간 정면 승부하는 그런 과여서 약간 화싹한테는 좀 노출될 만도 한데 어쨌든 메시기 맞대결이 화싹한테 정말 좋습니다. 근데 뭐 버크도 나쁘진 않은데요. 근데 이게 메시기 너무 좋아요. 35타석에 118로 제구도 이상이 없었고 장타도 많이 안 주면서 메시기 화싹을 되게 잘 요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살려가지고 나는 클리블랜드의 승리나 한 점차 보고 있는데 저런 것보다도 최근의 폼 자체는 사실 메시기 약간 흔들리고 있어서 저는 7.5 기준에는 뭐 오바도 조금 생각 중이지만 언더보다 나는 오바 생각 중인데 그냥 더 치열해서 그럴 것 같아요. 선발들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꾸역꾸역 점수가 뭔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오바 보는 셈이니까 딱히 뭐 근거는 많이는 없고요. 또 한번 한 점차 게임 뭐 클블승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컵스의 세인트루이스 이 경기도 이제 라이벌 시리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까지 어제 경기 전까지만 해도 컵스의 빠따가 진짜 미쳤었잖아요. 어제도 바람이 조금 많이 불었는데 근데 세인트루이스가 컵스를 되게 잘 막았습니다. 반대로 본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득점을 쏟아 부으면서 승리를 했는데 17대1 대승을 해버렸어요. 제가 어제 이걸 오바간 입장에서 사실 컵스의 최근 빠따 분위기가 좋아 보였고 세인트루이스도 그동안 되게 못 치다가 요즘에 직전 경기 때 바로 살아난 바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세인트루이스가 되게 잘 쳐가지고 이겨냈죠. 그런 거부터가 확실히 좀 라이벌 시리즈라서 그런가? 시카고 컵스의 최근 분위기가 미쳤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말아먹는 세인트루이스의 좋은 경기가 뭐 있었었어요. 팔란테가 원래부터 좀 홈런을 덜 맞는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피터슨이 개털려 버렸다 뭐 이런 것들이 겹치지만은 오늘 뭐 이마나가 대 레히면은 사실 겉보기에는 이마나가가 조금 더 낫긴 합니다. 그 이제 쿠어스 필드 등판 2번 이후로는 좀 회복하는 양상이 있었어요. 피홈런 같은 거 중간에도 뭐 매치한테 맞는다든지 늘 이제 오락가락합니다. 워낙에 좀 피홈런이 많은 선수여가지고 일단은 저는 확연한 믿음까지는 일단 없고요. 그리고 카일 레이가 오히려 지금 이마나가보다 방어력이 좋은데 최근에 3경기째 구속이 한 1.5마일에서 1마일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길게 가지 못한다는 거나 그리고 오랫동안 믿음을 준 바가 없었다. 얘도 이제 그 불펜에서 선발로 컨버전한 케이스 때문에 딱히 뭐 긴 믿음은 없기는 한데 그냥 저는 이거는 뭐 승패는 좀 안 가고 싶습니다. 라이벌 시리즈답게 어제도 되게 좀 상반된 결과가 나온 거 생각하면은 그리 막 건들고 싶지는 않고요.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지 않거든요, 리그리필드에. 그래도 그냥 지금 얘네들 빠따로는 오바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라이벌 시리즈라서 좀 치열할 것 같고 배팅하기에는 좀 무섭네요. 애틀랜타 대 매츠, 세일이랑 머나야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 오른쪽 아래 보면은 애틀랜타가 8년 연속으로 매츠한테는 상대 전적이 우세다. 8년 연속으로 애틀랜타가 이렇게 시리즈를 다 먹어왔습니다. 큰 차이는 아닐지라도 매번 이렇게 먹어왔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은 또 이제 홈 경기인데 이게 매츠 기준에서 원정을 봐야 돼요. 여기 오른쪽에를 패했었고 비겼었고 패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8년 동안 애틀랜타 원정에서는 계속 안 좋았습니다. 매츠가 이런 것까지 등에 업으면서 저는 그냥 애틀랜타를 좀 좋게 봐요. 뭐 일단 당장 세일이라는 것도 있고 저는 사실 세일이 한창 이제 시즌 초반에 되게 좋았다가 좀 요새 들어서 안 좋았다고 봤거든요. 5, 6월달 들어서. 근데 직전 경기도 6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잡는 거 하면은 얘가 또 매치한테 되게 강합니다. 뭐 옛날 전적도 조금 껴있지만은 5경기 동안 1.97로 매우 강했었다. 상대 전적도 그냥 뭐 봐줄만 합니다. 피안타율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구 같은 게 훌륭했었고 피장타율도 낮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세일이 상대 전적이 괜찮아요. 그리고 세일은 또 이제 슬라이더로 주무기로 삼는 선수인데 자 뉴욕 매치는 리그에서 슬라이더에 대한 대처가 가장 안 좋은 팀이 매츠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저는 세일이 매츠한테 강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머나야는 요즘에 그럭저럭 하기는 하는데 이닝이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일한테 조금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해서 지금 애틀랜타가 얘네들도 빠따가 여전히 별로거든요. 저번 경기 때 1회부터 5득점을 했는데 그 뒤로 점수를 못 냈다. 근데 어제 또 이제 5득점이나 냈어요. 간만에 그래도 뭐 홈런도 4개나 치고 다른 날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뭐 상승한 거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은 비슷하게 매치도 지금 잘 못 쳐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애틀랜타 방향으로 보고 싶었고 8.5 기준에 언더도 고려 중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콜로라도 대 샌프란시스코, 스가노랑 로비 레이인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콜로라도가 낮 경기 지표가 매우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뭐 낮 경기 자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콜로라도가 6월달에 OPS가 전체 1등이었습니다. 홈발도 많이 받고 이러면서 빠따를 되게 잘 쳤었는데, 오늘 이제 스가노랑 로비 레이거든요. 스가노는 저는 그동안 콜로라도에서는 꽤나 내보낼만 하다 이랬는데, 미네소타한테 5이닝 동안 7실점을 원정 가서 두드러 맞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좀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일단은 직전기가 조금 안 좋았었고요. 근데 로비 레이도 최근에 2경기 연속으로 8이닝을 먹었어요. 어슬레티스랑 애틀랜타. 뭐 애틀랜타는 요즘 빠딱 안 좋다 치고 어슬한테까지 그렇게 해준 건 대단했었는데, 근데 이 로비 레이가 요즘에 좀 돋보이는 건 얘가 좀 싱커를 많이 씁니다. 2번 다 애틀랜타 만났을 때인데 2번 다 이제 싱커를 가장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날에는 6.1이닝 동안 무실점인가 했었고, 이날은 8이닝 무실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싱커 활용 빈도를 올리면서 조금 좋아졌다, 그런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원래 좀 이제 그 플라이볼 투수잖아요. 자, 이날은 그 싱커가 하드 히트를 11개나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하드 히트가 14개나 됐거든요. 평균적인 이런 싱커의 타구 속도가 거의 뭐 100마일에 당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라인 드라이브 타구든 간에 뭐 플라이볼이든 간에 이 수비발을 대단히 많이 맞았다는 소리거든요. 나는 약간 의심스러운 게, 로비레이가 지금 뭐 구종 변경을 쳐서 잘하고 있는 건 맞지만은, 이 잘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바비비 154, 105, 148로 너무 좋았다,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비레이는 여태까지 이 쿠어스에서 잘한 편이 아닙니다. 옛날에 뭐 애리조나 시절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 쿠어스 필드 10경기 등판이 6.07이라고 하거든요. 피오머는 구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많이 안 맞았다는 게 있는데, 로비레이는 그렇게 이 쿠어스 필드를 잘 견딘 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콜로라도에 있는 애들한테도 피안타율이 3.72입니다. 볼넷은 조금 안 좋지만은 피안타율이 너무 높기는 하더라고요. 스가노는 많이는 안 맞았는데 6.15로 특히나 약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저는 일단 오바 생각 중인데, 그건 일단 로비레이가 그전만큼 잘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콜로라도도 지금 빠따가 되게 무섭죠. 어제 그냥 로건에까지 두들겨 팼는데, 나는 그래서 그냥 콜로라도 지금 빠따세 생각해갖고 콜로의 역배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배당이 조금 안 나오더라고. 나는 2배가 넘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저는 콜로라도의 빠따폼을 좀 더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로비레이 최근 경기를 잘한 거는 보이고, 뭐 구체적으로 싱커 활용을 많이 했다, 그런 거는 보이는데, 약간 좀 운적인 부분도 작용했다고 봤어요. 그리고 맞대결이나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오바나 콜로라도의 역배,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켄자 대 필라인데요. 와카랑 루사르도네요. 와카도 요즘에 좀 오락가락 하다가 저번 경기가 화싹전이었는데, 얘가 화싹전에 괴물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7.2이닝 동안 1실점으로 대단히 잘 막아준 바가 있었어요. 늘 이제 뭐 체인지업 같은 거 굉장히 훌륭하고, 뭔가 막 작년 느낌은 아니지만은, 작년에는 그래도 이맘때쯤에 막 3점대나 4점대 와락가락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3점대 초반에서 꽤 잘 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믿을만한 선수라는 거기는 해요. 일단은 와카가 나오는 거 필라 입장에서 조금 무섭고, 자, 루사르도 저는 매번 운이 진짜 없다. 지금도 보면 바비비랑 이런 잔류율이 되게 높게 찍혀요. 그래서 운이 없는 스타일인데, 근데 만약 운이 없다고 하기에는 사실 그냥 좀 오락가락하는 날이 있습니다. 6.2이닝 동안 삼진 13개 잡았는데 5실점이나 한다든지, 그냥 좀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완전히 믿을 정도는 아니긴 해. 어느덧 이제 운적인 부분들이 좋게 작용을 해가지고 3.8패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보다도 저는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운이 너무 없긴 했었어요. 앞으로는 좀 더 이거보다 더 좋아질 부분이 아직도 남았다, 그렇게 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얘도 원정 잘하거든요. 홈에서는 6.60, 원정에서는 1.55로 홈이랑 원정 편차도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원정에서는 피홈런이 하나밖에 없네요. 오히려 원정 경기를 더 많이 뛰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루사르도는 올 시즌도 역시나 괜찮은 시즌이긴 하지만은, 글쎄 켄자도 지금 빠따가 특히 뭐 젠슨 같은 해가지고 무서운 상태거든요. 제가 필라델피아가 빠따폼이 좋다는 얘기를 저번에도 했는데, 그날 또 이제 경기를 무참하게 썰렸어요. 아무것도 쪽도 못 쓴 적이 있어가지고, 얘 뭔가 필라델피아가 그동안 밤 경기도 잘해왔었고 6월달에 선발도 그렇게 막 믿을만하긴 하고 빠따 분위기도 좋아 보이는데, 얘 뭔가 좀 근거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와카도 무섭고, 필라의 기세가 이어졌으면 더 믿겠는데 약간 그게 좀 끊긴 모양새야. 켄자가 지금 넓게 봤을 때는 8경기 동안 1승 7패로 별로 좋지는 않긴 하지만, 이건 뭔가 좀 약간 좀 꼬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배당도 좀 마음에는 안 들고, 방향 자체는 필라델피아 승이나 언더로 보겠지만은 확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천타 대 보스턴입니다. 알데길이랑 소니 그레이인데, 자, 이 보스턴이 어제 이어서 또 한 번 좌한 상대로 원정 경기를 하는 셈입니다. 어제와 보스턴이 빠따가 대단히 잘 터졌다, 그건 아니지만은 이게 지표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빠따가 엄청나게 잘 터지죠. 보스턴 빠따 되게 못 치다가 얘네들이 이제 5월달 이후로는 슬금슬금 살아나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4승 2패에다가 평균적으로 5.2점가량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니 그레이까지 더해진다. 소니 그레이는 그냥 뭐
보스턴의 수호신급이죠. 자,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소니그레이 올 시즌 등판들 원정도 그리 나쁘지가 않습니다. 본인도 9승 1패인데 팀은 이제 11승 4패였다. 저번 경기도 양키한테 되게 잘했거든요. 7.1이닝 동안 막 노히트를 달린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깨진 다음에 내려갔지만 삼진도 9개나 잡고 요즘에 폼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난 소니그레이가 나온다는 것부터가 보스턴이 믿을만 한데 저한 상대로 원정까지 겹친다. 상대가 이제 알데겔이거든요. 그렇게 막 대단히 좋게 볼 건 없죠. 그냥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좋은 날이 나온다. 뭐 원정보다 홈이 조금 더 낫다. 뭐 그 정도만 볼 게 있고 그 천사도 빠따 폼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저는 뭐 보스턴 쪽으로 보고는 싶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보스턴 쪽으로 향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 하면서 보스턴이 잘 못 친다면 언더도 생각 중인데 일단 파이널차는 보스턴 쪽이나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슬렉시스 대 마이애미, 에런 시발레랑 샌디 알칸타라입니다. 에런 시발레는 저번 경기 또 이제 말로 홈런을 쳐맞은 바가 있었어요. 시즌 초반에는 방어리 막 2.3점대 이러고 있었는데 부상을 한번 이게 당하고 나서는 썩 좋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 얘는 이제 좀 커터 플레이어인데 커터가 근데 좀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더라고요. 지금 67이닝 동안 피홈런이 14방인데요. 홈에서는 6개, 원정에서 8개로 그렇게 막 두드러지진 않습니다만은 홈방어리 6.83, 원정 3.83으로 이 리스크가 큰 구장에서 되게 고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게 보이지는 않고 샌디 알칸타라도 그동안 되게 잘해왔었는데 저번 경기에 쿠어스필드에서 5.2이닝 동안 5실점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원래부터 쿠어스필드가 좀 오락가락 했는데 저번에 그냥 뭐 쿠어스라서 그런가? 조금 처맞긴 했습니다. 그래도 빠따가 잘해줘가지고 이기긴 이겼지만 좋았던 상승세가 끊기긴 했다. 일단은 그 구장이 쿠어스필드이긴 한데 오늘도 여기 구장도 좀 이제 리스크가 있는 구장이잖아요. 지금도 이제 알칸타라가 예년에 비해서 지금 벌써 115.2이닝으로 아마 이닝이 리그 전체 1등일 거예요. 되게 뭐 잘해주고는 있습니다. 딱히 뭐 지금 피홈런이 조금 있는 거나 그런 것들이 크게 막 걱정까지는 안 되는데 얘도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조금 있어요. 워낙에 이제 좀 피홈런에 대한 부분들이 홈 구장이 좋다 보니까 홈에서는 3개, 원정에서는 9개로 이런 홈런이 많이 나올 만한 구장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알칸타라 여러 가지 뭐 걱정은 조금 되지만은 저는 에런 시발레가 더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몇 번 마이애미가 이게 넓은 구간에서는 되게 좀 승률이 가장 높다. 지금 27경기 동안 20승 7패로 같은 기간 동안 리그에서 그냥 독보적인 1등입니다. 제가 이걸 써먹으려고 했을 때는 쿠어스에서 2번 다 졌는데 바로 또 뭐 어슬렉스 잡아먹는 거 하며 빠따도 어제 뭐 5홈런이나 치고 스타워스 살아나고 이런 거 보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무난하게 마이애미 쪽을 생각하고 있기는 하네요. 어슬레티스 빠따 무섭긴 하지만은 최근에는 뭐 홈런도 조금 줄었고 그런 것들 보면은 그냥 마이애미 쪽이나 뭐 오바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칸타라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 있어 보이는지라서. 그 다음에 애리조나의 미러키, 켈리랑 우드러프입니다. 일단 메리 켈리는 요즘에 그냥 오락가락 많이 하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번 경기도 피홈런 3방이나 맞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안 좋은 시기 중에서도 좋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얘가 좋았던 건 대부분 이제 5월달이었었고 6월 들어서는 또 6.68로 확연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울도 엉망이고 아마 이거보다 이제 좀 앞으로 좋아지긴 어렵지 않을까. 올 시즌 3점대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메리 켈리가 막 뭐 이런 홈에서는 미러키 상대로 좋았다 뭐 등등 뭐 그런 것도 있긴 하던데 글쎄요, 그런 조건을 탈지 모르겠네. 일단은 저는 뭐 그렇게 좋은 상태로는 안 보이고, 근데 우드러프가 이제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복귀한 지 2경기에서 첫 경기 때 6이닝 동안 노히트를 했었습니다. 삼진 10개 잡으면서. 그러더니 다음 경기 컵스한테도 5.2이닝 동안 피안타를 1개밖에 안 맞았어. 그래서 지금 복귀 이후에 11.2이닝 동안 피안타가 2개밖에 없다. 각 한 경기에 하나씩밖에 안 맞았거든요. 옛날보다 구속도 지금 엄청 줄었습니다. 어깨 수술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건강 문제가 늘 있는 선수인데 막상 근데 돌아와서는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드러프는 쓰임새가 있다고 보여. 어제도 이게 좀 연장까지 가가면서 둘 다 이 불펜을 되게 많이 썼는데 우드러프가 만약에 좀 이런 건강 이슈 때문에 짧게 간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겉보기에는 저는 미러키가 선발상에서는 크게 뭐 앞선다고 보이기는 하네요. 이게 미러키의 빠따가 조금 걱정되기는 해. 근데 그렇다고 애리조나가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애리조나는 5월달 이후로는 빠따가 리그에서도 좀 이제 아래쪽에 있는 편입니다. 옛날 같으면 애리조나는 불펜도 엉망이고 빠따는 힘이 되는 그런 팀인데 올 시즌은 사뭇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는 좀 이제 선발이 지켜주면서 빠따는 어느 정도 뽑는 그런 경기만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메리 켈리가 나온다면 그렇게까지 저는 좋게는 못 보겠네요. 그래서 미러키 쪽으로 보고 9.5 기준이나 받았으면 언더 생각도 있어요. 나는 기본적으로 우드러프는 좀 막아줄 거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메리 켈리도 요즘에 좀 별로지만은 그래도 한 6이닝가량을 한 3실점, 4실점 정도로 얼추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따지고 보면 홈에서 미러키 만났을 때 그런 건 또 지표가 좋게 지키기도 해가지고 저는 일단은 미러키 승이나 언더 그렇게 보겠습니다. 미러키도 원정 가면 홈런이 대단히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저스 대 샌디에고 경기. 자, 어제 제가 다저스 마헨이랑 오바를 가가지고 4대3으로 마무리가 돼가지고 그냥 둘 다 터져버린 그런 주범이 됐는데, 어제는 근데 이제 마이클 킹이 굉장히 공이 좋은 날이었었습니다. 오타니는 30점이나 하면서 요즘에는 살짝 좀 이제 폼이 죽었는데, 간만에 마이클 킹이 너무 좋은 경기를 했네요. 최근에 한 4-5경기가 되게 안 좋았는데, 거기에 좀 무너진 경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야마모토 대 캐닝이면 사실, 저는 야마모토가 오타니보다도 지금 꾸준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이런 폭발적인 삼진 능력이나 뭐 이런 거는 조금 모자라더라도, 이닝 이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야마모토 상태가 좋아 보여요. 저번 경기 때도 6이닝 동안 뭐 솔로홈런 하나, 뭐 그 정도 이렇게 좀 맞으면서 딱히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때도 샌디에고 경기인데. 아마 그 경기는 그리고 또 다저스가 빠따적으로도 폭발을 했던 날이었을 거예요. 그때 6회 때 이제 바스켓스랑 마리나치오 공략해갖고 9득점 비기닝 됐던 경기. 제가 그날도 다저스를 갔는데, 내일도 상대가 캐닝입니다. 물론 캐닝도 가끔가다 공이 좋은 날이 있지만 지금 방어홀도 7층이고 보통은 좀 긴 이닝을 맞지를 못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샌디에고의 캐닝이면은 이건 어제보다 다저스가 조금 더 근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는 오바를 봤던 거는 일단 킹이 조금 안 좋아 보였고, 오타니도 온전치는 않을 거다 그런 마인드였는데, 킹이 굉장히 잘한 경기잖아요. 근데 그런 경기조차 그 단단하던 킹을 거의 뭐 완투페이스였는데 걔를 좀 괴롭히기 시작을 하면서 또 이제 말홈런으로 역전하는 거 보면서 다저스가 확실히 진짜 빠따 어디든 간에 걸리면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상대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테오스카까지 복귀하자마자 잘 치고, 에드먼이라든지 배츠, 심지어 터크까지 좋아지면서 그냥 다저스가 저는 빠따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어제는 조금 덜해가지고 문제였던 건데, 저는 그리핀 캐닝이면은 다저스를 오늘도 좀 좋게 보고 싶기는 합니다. 최근에는 우한 상대로 홈일 때 원래 이게 기록이 되게 좋은데, 어제는 뭐 4점밖에 못 내긴 했지만 5승 1패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조금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선발 차이가 클 것 같고, 샌디에고는 그 이제 불펜 구간이 조금 문제잖아요. 근데 아마 선발 구간에서 아마 메이스 밀러나 이런 좋은 불펜들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거 하면서 저는 다저스 쪽으로 좋게 보고, 오늘은 어제만큼 오바 보기는 별로일 것 같아요. 전 다저스 방향만 보겠습니다.